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안교수입니다. 오후 10시 48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과 조금은 달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큰 맥락은 같습니다. 자,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 아는 거와 행하는 거는 달라요. 자, 재료보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 그쵸? 수급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재료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항상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가는가. 이 부분을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그들이라면 이상한 그들이 아니고요.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힘을 쓰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좀 목차를 설명해 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HLB는 분명히 이번에 M&A를 할 겁니다.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해요. 합리적인 근거와 제가 이 부분 조금 이제 큰 번 없겠죠. 네, 이 부분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집중하시고요. 두 번째. 맞습니다. 사실 이 HLB는 전환사채를 두 번이나 발행했죠. 이 전환사채 가격이 사실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전환사채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 부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만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든가 아니면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라도 프리미엄을 더 주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힘있게 매수할 수 있겠어요? 또는 피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피할 수 있겠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즐길 수 있는 건 즐기는 그런 합리적인 투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께 간다 빠진다 FDA 임상 3상 됩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죠. 사실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어떤 환경, 그 환경을 따라서 세력들을 움직인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요 부분에서도 반등을 줄 때 그 어떤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누군가는 내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피해갈 거는 피해가고 그리고 수익을 여기서 분명히 위기의 순간에 수익을 얻었고 실제로 이런 기회 과정 중에서도 추가적인 알파의 수익을 얻어서 손실권에 위치하신 분들도 수익권으로 지금 돌아서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벌써 매도를 했다. 그렇죠? 이분에 매도를 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있었죠. 그런 분들도 재매수 타점 고민해 봅시다. 아직 보유하고 있다,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분들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브를 좀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음, 왜냐하면 사실 이 쉽게 말하면 너무 쉽지만요. 어렵게 말하면 끝도 없이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이 HLB라는 종목은 바이오 기업이죠. 그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들 거래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그만큼 어려운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까요? 가격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이 가격은요, 65,800원입니다. 저점이. 이 날짜는요, 65,000원입니다. 저점이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때에 대한 가격을 접목시키면서 제가 주가가 오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힌트를 이때 나왔던 어떤 가격의 조정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돈이 입금되었다죠. 그죠? 자, 전환사채 이번에 39회차 전환사채 돈이 입금되었죠. 330억. 그쵸? 결국은 이 전까지는 분명히 가격에 대한 논리에 종가는 무조건 85,000원을 맞춰서 끝낼 겁니다라고 해서 계속 강조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결국은 여러분들께 제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악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었는데 라이브에서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전략에 대한 부분과 그동안의 시나리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되든 간에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와드렸고 피할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힘있게 손실 중인 분들도 수익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볼까요? 일단 최근에 오늘 라이브 진행했던 부분 볼까요? 분명히 79,200원이라는 건 언제 거라고 했어요? 요 부분을 끄집어 나와도 돼요. 과거 거를 하나씩 여러 개 6개를 풀어놔야 되는데 이때 79,6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요. 79,900원이구나. 그죠? 자, 요 부분. 오늘은 제가 반등을 준다라고 해서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자, 오늘자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81,600원 정도에서 79,000원, 8만원 딱 깨지고 올라올 때 제가 단발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라이브에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8만원 깨지면 한번 매수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시각 오전 11시 22분입니다.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분명히 반등을 줄 것 같아요. 자, 반등을 분명히 춘다라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8만원 깨지게 되면 분명히 한번 매수해보자. 다시 한번 더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85,000원을 정확히 지켜낼 겁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자, 오늘은 한 요 정도 가격을 한번 정해볼게요. 훼손되지 않는 가격을 좀 고민한다고 한다면 85,000원 언저리 조금 모자란 85,000원 언저리의 주가가 끝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85,000원 조금 미흡한 가격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자,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물론 85,300원까지 올랐죠. 근데 결국은 85,000원을 지켜내지 못하고 끝내죠. 그죠? 자, 어떤 말을 했죠? 돈이 입금되기 이전까지만요 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까지. 자, 이 특수관계인의 이야기도 좀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39회차의 전환사채 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봐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오늘 짤막한 영상을 좀 제작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은 라이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링크 주소 남겨놓을게요. 자, 33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게 우리가 풀이 과정인데 조금은 달라지고 있어. 65,900원. 그죠? 이게 전환사채 가격이잖아요. 최근에. 여기에 곱하기 30%를 하게 되면 85,000 블라블라가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즉 돈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요 라는 거였죠.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돈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들이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돈 들어오기 전까지만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때도 85,100원. 이때는요. 84,600원. 이때 제가 영상을 85,000원 지켜낼 겁니다라고 했다가 이 84,600원에 끝나서 400원 모자라지 않냐 뭐라고 들었죠? 뭐 쌍욕 들었나? 예. 근데 나중엔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뭐 처음 봐서 그랬어요라고 하는데 시간에서 86,100원 갔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잔잔발이 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잡아요. 지금 우리가 클래스 1 앞뒤 없이 좀 말씀드릴 텐데 클래스 2 차이가 뭐예요? 2달 빠르면 그 이전 클래스 2는요 6개월 8개월 그죠? 저는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에요. 실제로 투자를 했었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6개월을 잡으면 이들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뭐 기자의 오보다 아니다 이런 것 뭐 저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 캄렐리주밥과 리보세나밉 이게 로슈를 이겨버리는 걸 원해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석권하고 있는 로슈를 이기길 원해요. 가람체리주의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염원합니다. 근데 증명을 하는 투자자가 아니고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 바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사실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처음 도와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도와드렸었죠? 이때 전환사채 가격. 그 낮출 수 있는 조건이 79,900원인데 낮출 수 있는 조건은 얼마라고 했어요? 55,700원이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일단은 끌어올릴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블라블라에서 전환사채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55,900원 나오죠. 요 부분까지 훼손 후에 이벤트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대응 전략을 짤 때 뭐라고 했어요? 6만 얼마요? 맞아요. 딱 가격. 65,900원이 전환사채 발행했던 가격인데 100원 차이니 러프하게 갑시다 해서 도와드렸었죠. 자, 그러면 한 번씩 시나리오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는 거와 행하는 건 다르다. 댓글로 유연해집시다. 유연함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연함. 왜? 이게 강한 거거든. 살아남는 자가 승자예요. 주식시장은 그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오늘 HLB그룹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합리적인 근거는, 저는 항상 합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리잖아요. 요 부분에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 어떤 풀이법을 말씀드리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가격에 65,000원을 정확히 지켜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랑 요 부분에서 제가 시초가에 한번 매도하고 다시 이 가격 왔으면 사야 됩니다. 이 전환사채 가격을 이용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자, 좀 어려워도 들으세요. 듣다 보면 여러분들 체득이 되고 6개월이면 여러분들은 바이오 종목이 아닌 어떤 종목을 가지고도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내는 건 6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손모가지 걸고 장담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올해 56인데 저같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다. 길 때는 기다. 저는 부정론자 아닙니다. 아시죠? 자, 요때 영상 한번 가볍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HLB 속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수급들이요. 시장의 참여자들은 미리 알았다는 내용을 하면서 주가는 오를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항상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면 결국은 100번 투자해서 100번 다 수익 낼 수 있어요. 단 잔잔바리를 보지 마세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급락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주가를 부양하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렸죠.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전환사채라는 부분은 사채예요. 근데 보통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방식이 있고 전환사채라는 방식이 있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한번 발행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없어요. 보통 1년 만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3월 8일 날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8일 날 고지 그대로 팔아야 돼요.
가격의 변동을 줄 수 없다고요. 돈이 들어온 다음부터. 근데 전환사채는 무엇이냐? 1년 동안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가격이 빠지면 내릴 수도 있고 오르면 오를 수도 있고 원래는 낮추기만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이 좀 개정됐었어요. 이게 너무 그들만 위한 플레이어가 되니까 올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깐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돈 들어온 건데 돌려주려고 하거냐. 그들의 안전마진을 위해서 주가를 급등시킬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은 하나였죠. 다시 전환사채는 이때 발행했을 때는 호재로 받아들였죠. 이때 같이 볼까요? 뭐 같이 보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자, 요 부분 볼 때 그냥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38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오늘 M&A 추진 중이라고 했죠. 자,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본 김에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누굴 볼 거냐면 이때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누구냐 하면 79,600원. 오늘 이 저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건 낮췄어요. 참고로.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을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한가 친 다음 날 사야 됩니다라고 할 때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JJSN, 김복덕이 이 둘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김복덕이라는 사람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억하세요. 소룩스라고 하는 기업의 전 대표였어요. 90억을 들어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환사채 이야기 최근까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고. 근데 잘 보게 되면 이때 전환 가치, 그죠?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이 전환사채, 그죠? 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라이브 들어오세요. 자, 자료집도 시나리오 보내드릴 텐데, 요 부분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하나라고요. 지금 나왔던 이 가격 65,900원이었죠. 근데 저는 항상 100원 단위 절삭하고 러프함이 필요하다. 변동성이 클 때만큼은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때 6만 얼마? 5천원에 끝나죠. 6만 5천원. 그죠? 자, 봐요. 요 부분에 전환사채가 호재로 나와야 되는데 악재로 나오면서 빠진다고요. 이때는 호재였거든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전환사채가 이때 당시는 어때요? 발행을 하고요. 자, 봐요.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 6월 25일. 잘 봐요. 이거 잘 봐야 된다고요. 지금 이날 나오고 나서 한동안 지나서 돈은 여기 입금된다고요. 근데 과거엔 어떤지 아세요? 전환사채 발행하고 빠른 속도로 입금합니다. 3월 8일 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돈은 빨리 들어와요. 이 차이가 뭐가 느껴지세요? 이때는 급한 거죠. 급한 거잖아요. 3월 4일 날 발행하고 3월 8일 날. 그러면 3월 4일 날로 돌아가게 되면 요때죠. 요때. 아마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 부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4일 있다가 돈 입금하죠. 근데 이때는 어때요? 전환사채 발행을 하고 한참 있다가 들어오죠. 급하지가 않았던 거지.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제가 도와드렸던 부분은 59,000원이라는 이 부분까지 다시 떨굴 겁니다. 그리고 요 가격, 그죠? 65,800원. 앞서서 얼마? 65,900원이었죠. 요 부분까지 떨고 나서 오른다. 결국 뭐냐면 아무리 스트롱리 강력한이라고 나오더라도 시장의 수급들은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했죠. 한번 때리고 가자. 그리고 그들의 65,900원 요 밑을 터치하고 나서 땡겨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65,000원 그 다음 이 가격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가 이때 한번 라이브를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급락 나왔을 때요. 63,900원. 전환사채 공시가 나왔는데 과거처럼 오르지 못하고 딱 때려 맞을 때. 이거 분명히 시나리오대로 두 가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했던 말 같이 볼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라는 겁니다. 아니, 왜 에코 드리면 뭐야? 죄송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제 전달해 드릴 건데 최근에 전환가액 조정됐죠. 자, 얼마죠? 59,154원으로 전환됐죠. 그죠? 자, 그러면 59,154원까지를 전환을 했는데 이 가격 하나 기억하세요. 59,000원. 그죠? 요번엔 얼마? 요번 거? 64,000원. 65,000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65,000원에 딱 끝나버릴 수도 있어. 왜? 이들의 마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65,900원이었나? 거기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받아낸다에 무게를 둬야 돼. 2시 27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65,000원에 딱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죠. 이날 종가가 얼마예요? 이날 종가 65,000원. 항상 러프함이 중요한 겁니다. 세밀한 때가 있고 러프함, 세밀함. 이해되셨나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폭을 먹으려고 하고 이 폭을 먹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지켜낸다.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결과물을 보이는데 점점점점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 부분 가만히 봅시다. 자, 라이브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자, 요 부분인데 자, 얼마까지 빠진다? 73,000원에 시작하면서 주가의 조정을 여기까지 이끈다. 그리고 땡겨버리잖아요. 자, 여기 85,000원 말했던 것처럼 여기 65,000원 그리고 전환사채 이들을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시나리오 이후에 M&A 이야기를 끄집어낼 겁니다. 자, 요 부분인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요 가격과 요 가격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시적으로 이때 말씀드리면서 7월까지는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HLB 시초가에 매수해보자 이날. 금리 여건 좋다. 전환사채 가격. 재료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여건과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매도 타점은 라이브에서 다룰게요. 해서 미리부터 사전 공지하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렸죠.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끄집어 내릴 걸 미리부터 말하잖아요. 전환가액 최근에 조정됐던 이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환가액 최근에 조정됐던 게 얼마예요? 59,154원. 이들의 마진만 챙겨놓게 하고 여기까지 끌어내릴 거다. 그들은 이 엄청난 사채 세력들은 결국은 이 부분이죠. 그쵸? 그리고 딱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7월은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7월까지만 도와드립니다. 자, 만일에 시초가에 매도하자. 이날 strongly 강력히 공고한다는 이야기 나왔을 때 다만 원래 65,900원이 전환사채 가격이지만 러프하게 1,000원 빼라. 66,900 아래로 탁 깨지게 되면 무조건 매수해라. 그리고 나서 며칠 보유해 보도록 하시죠. 그쵸?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어가고 있죠. 아직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때 팔고 다시 진입하라고 하죠. 자, 아직 여러분들께 이 매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환경이에요. 엄청난 어떤 이벤트가 나오더라도요. 때리고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미친 듯이 확 무너지면서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앞서서 김복덕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김복덕이가 누구냐면 소룩수라는 기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소룩수의 차트를 한번 보고요. 자, 어때요? 와, 1대 14인 무상증자를 달성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 과거에 노터스라는 기업이 인수되면서 무상증자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 아시죠? 차트 보세요. 똑같죠? 1대 8과 1대 14.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HLB 바이오스텝은 HLB 거죠. 피인수된 기업이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룩수의 최대 주주 누군지 아세요?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90억. 그쵸? 근데 같이 똑같이 해먹죠? 그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소룩수의 전 대표였던 이 양반은 지금 정치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국민의힘 시장 후보인가요? 자, 봅시다. 조명기업이 있다고요. 원래는 조명기업인데 치매 관련된 FDA 임상한다고 해서 했던 건데 최근에 보게 되면 김복덕이 계속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정재준이 사람한테 넘겨요, 기업을. 근데 이 주식을 팔면서 이 김복덕이 뭐 하는지 아세요? 열로 들어왔어요. 90억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 팔아요. 김복덕, 김복덕, 김복덕. 주식을 팔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고요. 그쵸? 계속 팔잖아요. 지분을. 그러면서 10%까지 줄이죠. 원래는 20% 훨씬 넘었어요. 자, 둘의 차트 모양이 똑같죠. 근데 이 기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이해 안 되면 아니면 라이브 들어오세요, 꼭. 자, 여기 보시게 되면 HLB 그룹 AI 신약 기업 아론티어에 50억 투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언제자 나온지 아세요? 7월 2일. 7월 2일이 언제죠? 7월 3일 날 뭐가 나왔죠? 스트롱리. 자, 7월 2일 날 이 기사가 6시에 나왔어요. 그쵸? 근데 잘 보시게 되면 HLB는 언제자 들어왔어요? 잘 보세요. 7월 3일 날 발표하죠. 바로 직전에 50억의 지분 투자를 발표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 더 찾을게요. HLB 바이오 스텝이라고 쳐볼게요. 바이오. 자, 좀 타자는 느립니다. 죄송합니다. 스텝. 스텝. 아론티어. 자, 우리는 뭐 행동은 느려도 저도 이제 올해 56입니다만 정확한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저도 사실 뭐 1세대 펀드 매니저이긴 하지만 행동은 이제 점점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느려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주식 투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HLB 바이오스텝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아론티어와 업무 협약 맺었다. 근데 50억을 투자했다. 지금 뭔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최근에 무슨 뭐 그 고든 램지 그 뭐 햄버거 가게에 투자한다 이런 말들 계속 지분 투자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잘 보세요. 지금 둘이 차트가 똑같죠.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끌어올렸고 일단은 바이오스텝도 해먹었죠. 근데 지금 시장의 화두가 뭐예요? 미국 시장이든 전 세계 시장 AI죠. 지금 투자했죠. 신약, 바이오 기업이니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에서 시장에서 지금 열광하고 있죠. 진양곤 회장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M&A, 알짜인 회사를 인수하는 거에 1번이잖아요. 4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페프트론, 삼천당제약 이 둘에 대한 부분을 비만 치료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커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면요. 3월 14일 날짜에 페프트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의 미래라고 해서 계속 커버리지 도와드렸죠. 제가 왜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됐냐면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3월 14일부터 커버리지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삼천당 제약도 사실 제가 커버리지를 시작한 건 비만 치료제는 정말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커버리지 도와드렸어요. 7월 3일 날. 정확히 말하면 7월 2일부터 도와드렸네요. 치매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 비만 치료제 삼천대대학 그다음 말씀드렸던 페프트론 그러면서 최근에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해서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진양곤 회장은 HLB 바이오스텝처럼 소록스의 김복덕 그죠? 이처럼 인수하고 나서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의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고요. 하나의 기업은 상장 기업이라고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려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최소 못해도 800% 이상은 올 거라고 봐요. 올려놓고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시장에 수급들이 매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양곤 회장은 이 기업을 인수하는데 나중에 나온 다음에 무상증자하면서 막 올라갈 때 쫓아가서 물리시면 안 돼요. 왜? 그들 지금 이 시장에서 비만 치료 시장에 대한 성장을 보면서 결국은 들어왔던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M&A 이슈 나오고 무상증자 동원할 때는 팔 거라고요. 그들은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 쫓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뭐 그 M&A의 이 달인인 이 지장권 회장 분명히 인수하면서 이런 시나리오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손실이 좀 크게 발생된 분들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뭐 500만 원 됐다 400만 원 됐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지금 수익 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죠. 제가 분명히 여기서 접근하자 때리고 다시 사자 그쵸? 아직 매도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페프트론 그죠? 그리고 삼천당제약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지장권 회장의 어떤 의지, 이걸 조금 제가 이제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자, 여러분들 소액으로 하세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에 10%만 하십시오. 반드시. 그래도 10배 갈 수 있습니다. 최소 못해도 500%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어떤 시점이 왔을 때 다시 사실 수 있겠죠. 그 타점도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매도가 필요하면 아닐 땐 진짜 매도라고 할게요. 자, 저 개인 번호를 한번 적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자, 적어볼게요. 010-4822-8706입니다. 제 개인 번호를 노출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제 영상을 보면서 요즘은 세력들이 거꾸로 그들 몇 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개인 번호를 남깁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라이브 들어오세요. 라이브 반드시 들어오세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개인 번호인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메모장에 좀 적어 놓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H 영어로 그리고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 문자량이 너무 많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AI가 인식하면 바로 보내거든요. 라이브 링크 주소 그리고 이 자료까지도 여러분께 첨부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만일에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한 8시 제가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 한 8시 50분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세요. H 선물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희망차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니까 좋죠. 그쵸? 자,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니 하나라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뭐가 민감하죠? 부채가 많죠.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땐 호재죠. 이자를 덜 내니까.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부채가 많아지게 되죠.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역시나 전환사채 발행했죠.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오르는 이유 뭐라고 했어요? 금리 인상에서 동결 기조로 바뀔 때 바이오 종목들은 힘을 실어서 빨리 오른다. 이 부분은 파이널 리뷰 일주일 전에 대주주는 결과물을 받는다. 이 부분의 주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의 주가에서는 금리예요. 사실 이 부분도 금리적인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어요? 바이든이 분명히 금리 인하할게요라고 하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내가 대선 확정되기 전까지 경기 부양한다고? 싫어.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중대 변수들이 계속 바뀌고 있던 이 시장에서 자, 만일에 여러분들 타점이 생겼을 때 검출할 수 있는 거 하나 제가 이거 하나 드리는 게 낫겠다.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끊지 마시고 영상.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지 않으면 영상 안 찍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뭐라고 했어요? 유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합리적인 근거를 맨날 제시해드리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2월 달에 오르죠. 3월 26일 날 파이널 리뷰 받으면서 빠지죠. 4월 5일 날 주가가 오르죠. 근데 이 바이오 종목의 쌍두마차가 뭐였어요? 알테오젠이었잖아요. 2월 달에 오릅니다. 3월 26일 날 정확히 똑같이 빠집니다. 사건은 다르더라도 4월 5일 날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의 임상 데이터만 달라질 뿐이지 동일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고 산업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우리가 위에서 아래 보는 투자를 한다고요. 탑다운 방식. 시장, 산업, 업종을 본다. 바이오 사이클이 움직이는 그 시기가 있다.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금리나 경제 상황, 물가 지표에 따라서 이 바이오 종목, 즉 HLB도 이벤트가 없을 땐 위로 이렇게 잔파동을 그릴 거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79,100원 찍고 올라갈 때 오늘은 오를 거라고. 그쵸? 정확히 예측했던 것처럼. 근데 이거 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니까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요 부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 부분에는 금리 때문에 부러진 거다. 파이널 리뷰 때문에 부러진 게 아니다. 왜?
알테오젠도 역시 그러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동일성을 갖는다. 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 소룩스의 최대 주주였던 김복덕이와 같이 해서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에서 핫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상제를 할 텐데 그 부분 떠나서 HLB를 거래할 때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재료가 없어도 찾아 먹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영상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석 달 전에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같이 볼게요. 최저점. 금리 때문에 부러진 주가니 금리 때문에 오를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9천조 하락 주범. 오늘은 반드시 오를 거예요라는 거예요. 이 부분 보면서 여러분들 내일 라이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근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는 0. 자, 이때도 이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반등 올 거니까 우리 알테오젠 HLB 다 받아내 봅시다. 쌍으로. 결국은 이때였지 않습니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전부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재료와는 별개예요. 그래도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시장 끝나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시장 내에서도 금리가 들짝날짝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부분을 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제가 첨부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배포하지 마세요. 자, 주식타짜 안교수 산업별, 바이오 산업, 만일에 섹터별, 주도업종, 외인기관 양매수 검출기인데 최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양매수 판단 시에 파악되는 거를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도 하나하나의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 업종이 딱 잡히면 이 부분에 수급이 들어왔네? 그리고 어떤 업종일까? 이러면서 거기서 맞아요. 센치 있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부분에 제가 HLB를 맞아요. 요 부분에 수급이 등장하고 맞아. 외국인 기관들 그리고 경제 지표 중에 금리, 물가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이 바이오 업종의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졌을 때 HLB의 수급이 이제 등장을 할 때 이 부분 최저점은 아니겠지만 딱 들어오게끔 만들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후배 녀석한테 조금 이제 부탁을 해서 약간 이렇게 했는데요. HTS에는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좀 이제 알고리즘이 너무 굳게 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쉽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그래도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많은 선물 그리고 힘내시라는 뜻으로 이 부분 뭐 어디 가서 뭐 돈 내고 이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 부분 제가 혹시나 라이브로 빨리 라이브 참여를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부분은 그래도 한 70% 정도는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재료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힘있게 올라갈 때 과연 이 수급이 받치는 부분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이걸 활용하시면 그래도 제가 없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라이브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라이브를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힘들었을 때만 찾는데 뭐 그때 찾아도 괜찮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자, 이 부분입니다. 01048228706. 자, 이 부분으로 H 제가 선물 드린다 했어요. 선물 2가지 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회사 인수하면서 합병 진행하고 주가 무상증자 동원할 겁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지만 쉬운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요. 바이오 업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종목을 거래하면서 쉽게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쉬운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부터 여러분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